네, 학습지 방정식과 부등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부분 3단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 보면 4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근데 이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최고차항과 상수항의 개수가 1로 같고 세제곱항과 1차항의 개수가 5로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2차항의 개수를 중심으로 양쪽이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의 4차 방정식이죠. 이런 방정식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개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이란 놈을 a로 한번 치환을 해보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란 것도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변형한 거를 원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이 2차 방정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줄게요. 자, 그럼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근데 a란 놈은 우리가 만들어준 문자니까 다시 원래 문자인 x로 바꿔주면 양변을 x로 곱해주면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 형태는 인수분해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근해 공식으로 바로 x를 구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근을 두 개를 찾았고 자, a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방정식을 풀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써주면 아, 이런 식으로 또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x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는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6일 때 또 다른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보고 이 세근의 합이 6이다 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3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놓으면 ax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를 다 모를 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이 세근의 합을 이용해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근을,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표현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일 때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한 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6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랑 최고차항의 개수 a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f 3x 플러스 1도 x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x 자리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이 3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또 세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이 형태를 잘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이 방정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 결국 이것도 x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 x의 값이 3개가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려면 1번 제일 앞에 있는 이 3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거나 2번 가운데 있는 3x 플러스 1 빼기 베타가 0이거나 3번 가장 마지막에 있는 3x 플러스 1 빼기 감마가 0이거나 자, 이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3x는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근이 나오겠죠. 3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마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근이 나올 텐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세 근의 합이니까 결국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세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이거는 3분의 1로 묶어줄게요. 3분의 1로 또 묶어주면은 쓸 수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6이라고 했죠. 아까 문제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6을 대입해주면 된다. 답이 1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연립 2차 방정식 3단계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잉. 그래서 3번 문제 보면은 연립 방정식 풀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지금 x-1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항상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주면 되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우리가 그냥 x-1로 꺼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줄 수 있죠.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 x-1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를 가정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할게요. x-1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럼 x는 1보다 같거나 크다이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절대값을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이고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자, y는 x 플러스 2라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쓴 거를 자, 파란색을 1번식이라 하고 1번은 헷갈리니까 파란색을 기역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빨간색 니은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x가 3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 항상 가정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 했으니까 둘 중에 이 뒤에 있는 건 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라는 하나의 해가 나왔고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x가 3일 때 y값도 구해야겠죠. 자, 그럼 아까 이 물결 표시 친 y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x는 3, y는 5. 하나의 해의 쌍을 구했네요. 자, 다음 두 번째 x-1번은 0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은 거죠.
마찬가지로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식에서 이번에는 절대값이 없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니은식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또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풀어줄게요. 어, 인수분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분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왔는데, 자, 지금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3,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왔죠. 자, 근데 아까 또 문제 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 둘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는 해가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죠. x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친 이 y와 x의 관계에서 y는 6 더하기 루트 13. 이렇게 y값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수인 해를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두 번째 해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했던 첫 번째 해만 답이 될 것 같네요. x는 3, y는 5만 정수인 해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읽어보고 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3개의 넓이가 주어졌는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도형을. 자, 도형을 잘 봤더니 지금 일단 정사각형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20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한 이 두 개의 길이도 같겠죠?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두 개의 길이도 당연히 같게 됩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서 파란색을 뺀 게 빨간색 길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자, 빨간색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놔볼게요. x를 사실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 이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x제곱이 100인 거죠? 아니죠, 아니죠.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x제곱이 10인 거죠? 그럼 x제곱이 20인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한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값만 골라주면 되겠죠. 루트 20. 다시 쓰면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사실 2 루트 5로 바로 나오고 x에다가 2 루트 5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20이라는 삼각형이랑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10이라는 삼각형이랑 넓이가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딱 봐도 이 가운데가 이 2배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여기가 2 루트 5라고 하고 여기가 4 루트 5가 되고 여기가 2 루트 5라 했을 때, 자, 진짜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인 20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4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길이가 보이면 굳이 연립방정식 뭐 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바로 4 루트 5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을 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길이가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풀지 말고 정석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다 지우고 정석대로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여기 길이를 x라고 표현하는 건 똑같이 합시다.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한번 y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x 더하기 y가 되겠죠. 어. 그럼 이제 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식.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x짜리 이 삼각형에서 2분의 1 x제곱이 10이다. x제곱이 20이다. 두 번째 식. 이 빨간색 y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 얘가 20이다.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x랑 y에 대해서. 자, 그럼 이거 두 개,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x제곱은 20이니까 1번 x제곱이 20이니까 x는 자, 이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죠. x는 2루트 5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고 이 x값을 2번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나오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y도 마찬가지로 이 한 변의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자, y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y값은 2루트 5랑 마이너스 4루트 5가 나오죠. 이 중에서 음수인 값은 이제 배제하고 2루트 5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결국 이 빨간색 y가 2루트 5가 되고 파란색 x도 2루트 5라고 아까 구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인 x 더하기 y는 한 변의 길이인 x 더하기 y는 4루트 5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정식과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3단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한 문제밖에 없는데 자, 이 표를 지금 보시면 자, 이 표는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준 거죠. 그래서 100g당보다 1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알면은 이제 식을 세우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 표를 한번 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식품에 대해서 1g당으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열량과 단백질을 구해보면 이렇게 표를 새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g당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다음 조건. 자, A랑 B를 합해서 200g을 섭취하는데 열량은 300kcal 이상, 단백질은 15g 이상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식품 A의 양을 x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식품 A를 xg 먹으려면 A랑 B를 합해서 200g을 섭취한다 했으니까 B는 200-x g을 섭취하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열량과 단백질 조건으로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A는 xg 섭취한다 했으니까 A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1.3x kcal겠죠? 그리고 B를 200-x 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은
200-x에다가 3.3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은 열량이 30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 이번에 단백질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A를 xg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0.1x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를 200-xg만큼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여기다가 0.05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렇게 세우니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먼저 할게요. 양변에 10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볼게요. 서변에 x만 남기면 마이너스 20x, 우변에 마이너스 3600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으로 양변을 나누니까 음수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x는 180보다 같거나 작다. 1번 부등식 다 풀었죠? 2번 부등식 풀겠습니다. 양변에 이번에는 20을 곱하겠습니다. 20 곱하면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리하면은 x가 10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자,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두 부등식 범위의 해를 합쳐주면은 선 그려서 100 이상, 180 이하다. 이걸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g을 붙여서 하면은 100g 이상, 80g 이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정식과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3단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문제인데, 지금 자, 이 형태를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어떤 x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건 무슨 말입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등식을 풀 때 이건 이제 가정한 거니까 지우고, 이 부등식을 풀 때 이 x-7이라는 애가 우리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정수이면 당연히 x-7이라는 애도 정수겠죠? 자, 그러면 x-7이란 거를 한번 우리가 y라고 한번 내가 놔볼게요. 자, 우리 똑같은 문제. y가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y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9개가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거 수직선상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y를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 0이란 값이 있을 거고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게 0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있겠죠? 거리가 같게.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랑 a 플러스 1이라는 놈 사이에 들어가는 이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9개가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0은 당연히 정수니까 해가 될 거고, 0보다 오른쪽에 4개가 해가 와야 될 거고, 왼쪽에도 4개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a 플러스 1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1이. 4가 돼야지 0보다 큰 정수인 해가 y가 4개가 되겠죠? 1, 2, 3, 4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a 플러스 1이 4이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 범위 안에 있는 y 값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 4개가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y가 9개가 되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x-7의 7 값도 또 9개라는 거죠. x도 당연히 정수 x도 9개가 된다. 그래서 a는 3이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제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문제 풀겠습니다. 3단계 문제 풀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항상 2차 부등식 풀 때는 이 앞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을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자, 이 2차 함수의 개형은 지금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1로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곧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만약에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리고 여기 어떤 한 특정한 딱 이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점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을 해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x축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그쵸? x제곱 더하기 2n-2x 더하기 9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어야 한다. 자, 실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다?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x의 개수를 보면요.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 판별식을 4로 나눠준 값을 바로 구하겠습니다. n-2의 제곱으로 바로 하면 되고 빼기 9 하면 되죠. 자, 이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건 또 다시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m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값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마찬가지로 m의 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는 m의 범위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 그래서 m값은 실수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게임기 회사 문제인데 하루에 X대 생산을 합니다. 자, 이제 생산 비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몇 대 게임기를 생산해야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생산 비용보다 판매 수익이 같거나 크면 되겠죠? 자, 그럼 생산 비용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100이라고 나와 있네요. 단위는 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에 100만 원짜리라 했으니까 이제 모두 팔린다고 가정하면 판매 수익은 100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딱 2차 부등식 문제가 되죠. x에 대해서 이제 풀어줄게요. 이렇게 되고 2100을 30이랑 70으로 쓰면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x축 그려주고 30, 70 이 이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이 이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30이란 값을 포함하고 70이란 값도 포함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형태가 x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30대 이상, 70대 이하 생산을 하면은 이제 손해를 보지 않겠죠. 네, 마무리할게요. 네,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3단계 풀이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자,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지금 보면 연립부등식의 개수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지 않죠? 이 A값과 B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보통은 연립부등식이 주어지고 그거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일반적인 방향의 풀이라면 이건 반대로 해가 주어지고 이 해를 가지고 부등식의 원래 형태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죠. 자, 근데 중요한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부등식에 등호가 포함된 게 하나가 있고 등식에 해에서 등호가 포함된 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고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해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 합시다. 뭐, 자 이게 0보다 예를 들어서 같거나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편의상 a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포물선이 0보다 작거나 크다니까 뭐이 값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해는 여기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근데 아니면은 만약에 이 똑같이 부등식의 형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해의 형태가 이번에는 알파보다는 같거나 크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부등식의 형태에서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의 형태에서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해에도 이런 식으로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해가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해가 알파보다 같거나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등식이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이 등호를 포함하지 않은 형태예요. 자, 그러면 그림 빠르게 그려보면 이 이차 함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x가 알파보다는 작아야 되고 x가 베타보다는 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이 해가 또 알파랑 베타라는 해에 대해서 이 등호를 포함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문제에 주어진 부등식 중에서 이 위의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를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3보다 작다에서 이 부분의 해는 아래 부등식의 해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거를 이제 다 지우고 자, 무슨 말이냐면 부등식을 풀 때 x는 2라는 이 해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2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0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3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a 구하는 건 쉽죠. x에다 2를 대입하면 a는 8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 x에다 3을 대입하면 b는 27이 돼서 b는 9가 됩니다. 네.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검산 한번 해보면 a에다 8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빠르게 2차 함수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 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D에다가 마이너스 9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또 인수분해가 되죠. 자, 함수 빠르게 그려보면 이번에는 0보다 같거나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이 두 부등식의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어? 이렇게 X자로 크로스된 부분만 여기 진하게 칠한 이 부분만 해가 되겠죠. X는 2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게 나온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나왔으니까 검산을 통해서도 A는 8, B는 9가 이제 맞는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연립부등식에 주어져 있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다. 정수의 개수가 4개인 걸 힌트로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문제를 보면은 위에 있는 부등식은 풀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아래에 있는 거는 A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에 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죠? 얘가.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A가 있긴 한데요. 이 A가 있긴 한데 얘를 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가운데 있는
x의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a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힌트가 또 하나 더 있죠.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식의 해가 x는 a 플러스 2랑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자, 얘네 두 개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준 거죠, 지금.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에 표현을 했을 때 x축에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란 값보다 a 플러스 2가 더 오른쪽에 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참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은 부분의 x값을 구해보면 자,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 이 두 연립부등식의 공통인 해의 범위 안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편의상 색깔을 좀 구분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앞에 거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뒤에 부등식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크기를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 2분의 1이라는 애는 먼저 써놓고 파란색으로 해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식의 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식, 이 빨간색 해를 여기 수직선에 표현을 할 때 만약에 a 플러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를 하면은 이 두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당연히 2분의 1보다는 크다는 걸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라는 점이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고 했을 때 이 빨간색 해를 이런 식으로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2라는 값보다는 작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 존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2분의 1보다 큰 제일 작은 정수 1이니까 1, 2, 3, 4까지 존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2라는 값의 범위를 이제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자, 4와 5 사이에 a 플러스 2가 존재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x의 값이 1부터 4까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최소한 a 플러스 2는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근데 a 플러스 2는 4이면 어때요? a 플러스 2가 만약에 4가 되면 이 끝값인 4가 되면 어때요? 그러면 x가 4가 안 되죠? 만족시키는 정수가 1부터 3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4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a 플러스 2가 오면은 어때요? a 플러스 2가 오면은 여전히 x의 범위는 이렇게 5보다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1부터 4까지가 돼서 여전히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2는 5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값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부등호에서 여기 등호를 하나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a 플러스 2의 범위는 4보다는 커야 되는데 5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는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다. 그래서 실수 a의 범위는 이렇게 2초가 3 이하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